자, 마지막으로 웹 프로그램에서 DBMS 연계하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DB의 값을 뭐 인서트하고 셀렉트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그 일반 그 파트 1에서 배웠다시피 로컬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혹은 웹에서도 그냥 클래스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고 그냥 커넥션 만들고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만들다 보면 웹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커넥션이 엄청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기다가 서버가 그 부하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커넥션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웹에서 관리하는 DB 커넥션은 사실 이러한 커넥션들을 관리하는 풀을 따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이 풀로부터 커넥션을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와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그 와스가 그러한 풀링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러한 풀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따로 또 작업을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좀 손쉽게 사용하는 와스에 있는 풀링을 이제 풀을 관리할 수 있는 커넥션을 관리할 수 있는 풀을 사용하는 와스의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커넥션 객체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커넥션 객체가 정상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까지만 같이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후의 나머지 단들은 커넥션이 만들어진 이후에 뭐 인서트하고 셀렉트하고 뭐 결과값 얻어낸 다음에 뭐 결과값을 뭐 사용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다 학습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할게요. 우선 그 통캣에 보면 DBCP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데, 이제 커넥션 풀을 활용한 DBMS 커넥션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우선 이때까지 메타-inf 여기에 용도를 잘 모르셨죠? 요 메타-inf라는 요 폴더 속에다가 컨텍스트 XML을 생성을 시킵니다. 이 컨텍스트 XML은 해당 컨텍스트에서 사용할 리소스들을 등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XML의 첫 번째 태그가 컨텍스트라는 태그가 루트 태그로 나타나고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리소스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등록하려는 리소스는 리소스 이름은 JNDI로 이제 네이밍으로 이제 찾기 위해서 이름을 JDBC/myConnection이라는 의미로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얘의 소유주는 컨테이너라는 것은 통캣 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캣 와스에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자바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건데, 타입은 SQL의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관리가 될 거고요. 우리가 얻어낼 때도 데이터 소스로 얻어내어서 거기서부터 커넥션을 뽑아낼 겁니다. 팩토리는 DBCP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아파치 톰캣에 보면 DBCP의 베이직 데이터 소스 팩토리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가 바로 커넥션 풀을 이제 풀 팩토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보셨죠? 드라이버 클래스, 뭐 이러한 드라이버가 있는지, 드라이버 클래스가 있는지 찾는 거고, URL은 접속 URL을 얘기하는 거고, 오토 리커넥션 true는 자동적으로 재접속할 거냐, 이제 그 정보고요. 다음에 유저하고 패스워드 뭐 알고 계실 거고, 다음에 max activity 뭐 활성화 최대 개수를 몇 개까지 할 거냐, 그 다음에 max idle 실제 커넥션 풀에 관리할 거를 몇 개까지로 최대로 둘 거냐, 뭐 max wait 얼마만큼 기다려서 커넥션을 얻어낼 거냐, 뭐 이러한 것들이고요. 그다음 remove abandoned는 뭐 버려진 커넥션, 그러니까 잘못된 커넥션들을 다시금 재활용할 거냐라는 건데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설정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재활용할 때 타임아웃은 얼마나 걸 거냐, 뭐 이러한 부분이고요. 얘를 컨텍스트라고 하는 XML을 하나 작성해서 넣어두는 작업이 우선이 되겠네요. 자, 우선 지금 작성하고 있는 라운드 16에 메타-inf, 지금 이 안에는 메타 정보 뭐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context.xml이라는 파일을 하나 작성할 겁니다. 일반 파일로 할까요? 그래서 context.xml을 작성을 할 거고요. XML 뭐 작성 규칙은 알고 계시다시피 버전은 1.0, 인코딩은 뭐로 할까요? UTF-8. 자, 이렇게 해서 XML의 기본적인 형태 하나 작성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컨텍스트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데, 글자가 길기 때문에 그냥 카피를 해서 쓰겠습니다. 자, 해서
이게 관리하기가 더 힘드네요. 자,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인코드 XML 쪽에 인코드 값이 인코딩이군요. 여기에 리소스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더블 코테이션 마크 요 문자들이 다 잘못되어서 그러네요. 자, 이제 오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context.xml이라는 것을 만들고 context라는 루트 태그 안에 resource라는 것을 하나 등록을 하는데, 일단 저는 JDBC My Connection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놓고 컨테이너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썼습니다. 이 MySQL과 관련된 드라이버 클래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 두셨죠. 이미 우리가 그 파트 1 JDBC 할 때 써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로컬호스트의 3306 데이터베이스명은 KIMSH로 하나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해놓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맞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context.xml을 meta-inf에 먼저 작성을 해두고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서 인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리소스 REF라고 해서 web.xml에다가 이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리소스를 참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등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REF라고 해서 디스크립션은 뭐 필요 없고 name, type, auth 누가 관리하는 주체냐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부분을 등록을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죠. 어디에다가 등록을 할 거냐면 web.xml에 보시면 웰컴 파일 리스트라는 부분인데 요 상단에다가 작성을 해서 넣겠습니다. 자, 하시면 MySQL 리소스가 JDBC 마이콘으로 접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JavaX SQL의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등록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클래스다 라고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실제 여러분들의 서블릿이나 JSB에서 이 커넥션을 획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네이밍으로 되어 있는 거 획득할 때 이니셜 컨텍스트 객체 하나 획득한 다음에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이제 context.lookup 해서 요 이름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요 앞에 이름은 예약어입니다. 자바 콤프의 env, 자바 콤프의 이제 환경 변수로 얘가 등록되어 있을 거다. 걔를 찾으면 걔가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등록할 때도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놈을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그 가지고 온 소스로부터 커넥션을 얻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얻어내시게 되면 그냥 매번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찾고 커넥션 생성시키고 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커넥션 풀이 관리가 되면서 커넥션의 적정 개수, 그 다음에 서버의 부하를 정상적으로 체킹하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실제 서블릿에서 이 커넥션을 획득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블릿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미리 등록을 하고 가죠. 여기에 커넥션 서블릿이라고 할까요? dbcon.do라고 호출하면 얘가 실행되면서 커넥션 객체까지 출력을 그냥 시켜볼 겁니다. 별다른 작업은 안 할 거예요. 자, 해서 이 부분에서 커넥션 서블릿이라고 했나요? 자, 해서 16번에 커넥션 서블릿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자, 커넥션 서블릿은 여기에서 new에서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요. 커넥션 서블릿. 자, 열려있는 서블릿 파일이 있네요. 그래서 얘도 서블릿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등록을 해주었고, 다음에
얘는 뭐 서비스 메소드로 작성을 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서비스. 자, 누군가가 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커넥션 객체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넥션 객체 만들 때 컨텍스트는 뉴죠. 자, 이러한 객체를 통해서 먼저 하나 생성을 시키고요. 얘는 네이밍으로 찾기 위한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만들어주고요. initial, initial, initial context. 철자가 틀렸나요? javax 네이밍의 initial context. 예외 처리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이밍 익셉션이 발생하네. 자, 해서 만들어 두면 하나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컨텍스트로부터 룩업을 해서 찾아낼 겁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자, 룩업을 해서 어떠한 값을 찾아낼 건데, 앞에 있는 java conf env 뭐 여기까지는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등록을 할 때 web.xml에 등록할 때 뭐라고 등록을 했었냐면 JDBC의 mycon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등록을 해두었죠. 그래서 이 이름을 찾겠습니다 라고 해두었어요. 자, 이렇게 찾으면 얘가 무슨 타입으로? 데이터 소스 타입으로 리턴이 된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 소스를 다음과 같이 받아낼 겁니다. 자, SQL의 데이터 소스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받아내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는 소스로부터 get 커넥션 하시게 되면 이제 커넥션을 획득을 하게 되고, 느립니다. SQL의 JDBC의 SQL의 커넥션 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이 커넥션이 DB 커넥션하고 동일한 이제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뭐 이거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어떻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커넥션 하나 만들었으니까 뭐 스테이트먼트, 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pstmt는 con.뭐 prepare statement 해서 뭐 쿼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뭐 실행시킬 때 result set 뭐 rs에 해당하는 pstmt.execute 뭐 쿼리 뭐 pstmt.set string 뭐 첫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뭐를 줘라. 이러한 식으로 쫙 작업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작업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시를 할 거고요. 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뽑아내게 되면 이제 이 커넥션들을 누가 관리를 하게 되냐면 커넥션 풀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를 실행할 때 정말 여기에 널이 아니라 정상적인 커넥션 값이 뽑혀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뭐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얘가 뜨나요? dbcon.do네요. 자, 그럼 실행을 시키고요. 일단 자, 여기에서 콘솔 창 열어두고 dbcon.do dbcon.do 라고 호출을 하시게 되면, 자, 커넥션은 JDBC MySQL 로컬호스트의 3306 KIMSH에 접속이 이렇게 되었고, 유저 정보는 루트고 MySQL 커넥터 자바라는 것이 연결되었다 라고 하는 요 정보가 딱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몇 번씩 실행시켜갖고 얘의 커넥션을 만들더라도 얘의 풀링 관리는 전부 다 커넥션 DBCP가 알아서 해준다 라는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라운드에서는 파트 1에서 배웠던 I/O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서블릿과 관련시켜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웹 프로그램에서도 로컬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스트림 리드 라이트 오브젝트 방식으로 I/O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건 뭐 설명드렸고요. 단 파일 패스와 관련해서 웹 경로의 패스를 실제 서버의 로컬 경로로 추출하여 사용해야 한다. 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겠네요. 자, 웹 프로그램에서 파일 업로드는 특정한 API 도움 없이 스트림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으나 제가 그냥 그 스트림을 통해서도 입력받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직렬화돼서 쫙 들어오니까 이제 이걸 구분해 내기가 힘들다 그랬죠. 근데 이미 아파치와 같은 오픈소스 그룹에서 만들어둔 파일 업로드 API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손쉽게 파일 업로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DBMS와 연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각 페이지별로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커넥션을 매번 만들지 않고 풀 개념으로 커넥션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제 WAS에 따라서는 이러한 커넥션 풀을 자체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 이제 통계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컨텍스트 XML에다가 그러한 이제 커넥션 풀을 등록해 놓고 웹.xml에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이제 커넥션 객체를 요 리소스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연결시켜 놓고 실제 사용할 때는 네이밍으로 해당 객체를 획득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관련된 내용들을 서블릿 쪽에서 한번 모아서 관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